앞에서 살펴본 리스트의 개념들을 이제 활용하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제를 살펴보는데요. 이 두 가지 예제에서 나온 내용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. 자, 그래서 예제 1에서는 1부터 10까지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제거하고 검색하는 거, 그 다음에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하는 그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소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나오듯이 일단은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듯이 벡터, 그렇죠?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리스트와 같은 헤더를 포함해 줘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일단은 이와 같이 내가 int형 타입으로 쓰겠다, 그렇죠? 그래서 링크 리스트 이같이 했습니다. 자, 링크 리스트 점 푸시백 해주고 그 다음에 i 값을 넣어줬습니다. i라는 값을, 즉 0에서부터 9까지의 값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게 되죠. 자,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링크 리스트 비긴, 그렇죠? 제일 앞부분과 그 다음에 뒷부분, 맨 끝에 부분을 비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내죠. 자, 읽어낸 후에 이터레이터에다가 아스테리크를 붙여주게 되면은 그 위치에 있는 원소의 값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0부터 9까지의 값을 한번 쭉 출력해 줄 겁니다. 자, 이렇게 한 후에 0부터 9까지의 값 중에서 삭제할 값을 이렇게 묻죠. 그래서 그 값을 n 넘버라는 이와 같은 변수에 받습니다. 자, 이와 같이 받았을 때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처음부터 또 끝까지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되죠. 하기 위해서 반복문 이와 같이 돌렸습니다. 그래서 begin에서 이렇게 하고 end까지 조사를 쭉 하고 POS 뿔뿔 하게 되면은 위치를 증감하죠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터레이터에다 아스테리크를 붙여서 그 값을 한번 확인해 보죠. 그래서 같으면은 어떻게 합니까? 값을 그 위치에 있는 값을 어떻게 합니까? 제거하죠, 그렇죠? 그래서 위치를 지정해 주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제거되면서 이제 링크 리스트가 다시 재배열되겠죠. 그 다음에 찾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해주고 삭제한 결과입니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또 출력해주고 그리고 종결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.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. 그래서 요것을 제가 실제로 실행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니까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리스트에 입력된 값은 0에서부터 9까지고요. 값 중에서 삭제할 값은 6을 넣었습니다. 6을 넣자마자 삭제한 결과입니다 해서 앞에서는 0에서 9까지 여기에는 내용에서 6이 빠졌죠, 그렇죠? 6이 빠진 나머지를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입력과 삭제, 그 다음에 검색까지를 한번 살펴봤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부분, 바로 이제 정렬 부분이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링크 리스트에서는 오름차순밖에 정렬을 안 해줍니다.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역정렬을 할 것인가, 이런 부분이죠. 그래서 보겠습니다. 이 링크 리스트 똑같습니다. 자, 리스트 푸시백 했습니다. 10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? 1까지 입력되죠. 이건 뭡니까? 내림차순으로 이게 정렬되어 있죠. 하기 때문에 소트를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? 1부터 10까지 값이 이 그 링크 리스트에 딱 저장이 됩니다. 그렇죠? 소트가 되죠. 그리고 난 후에 그게 내용들을 다 찍어 보게 되면 처음에 1에서부터 10까지 내용이 나올 것이고,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? 오름차순이죠. 근데 이 링크 리스트에는 reserve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현재 메모리를 반대로 해줍니다. 반대로요, 그렇죠? 그래서 그 반대로 하게 되면 뭡니까? 10이 맨 앞으로 오겠죠, 그렇죠? 그런 식으로 완전히 반대가 되게 역으로 전부 다 데이터가 다시 정렬되기 때문에 10에서 다시 뭡니까? 1로 이렇게 정렬됩니다. 그래서 출력하게 되면 1에서 10까지 한번 오름차로 정렬된 내용 한번 나올 것이고, 그 다음에 10에서 1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. 그래서 실행한 그 결과 값이 이와 같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에서 10까지, 그렇죠? 그래서 1에서 10까지. 그 다음에 다시 리버블스를 이용해서 거꾸로 하기 때문에 10에서 그 다음에 1까지 값이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역으로 또는 오름차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이와 같은 두 개의 함수, 요것과 요 소트와 요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그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링크 리스트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, 그렇죠? 예. 자,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. 그래서 알고리즘은 앞에서도 잠시 설명드렸듯이
알고리즘 객체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? 전역 함수입니다. 그렇죠? 전역 함수이고,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리스트와 벡터, 리스트 또는 벡터 여기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맵이라든가 뭐 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제공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그 같은 그 SDL의 컨테이너에 전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적용되는 게 있고 또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요 내용은 벡터와 리스트의 공용으로 사용되는 그 같은 알고리즘이죠.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알고리즘 전역 함수 그렇죠?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처리만을 담당하는 그와 같은 똑같은 기능을 처리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. 그래서 보면은 min element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 안에서 최소의 값을 검색하며 반복자 위치를 반환한다. 반복자 위치를 반환하기 때문에 거기다 아스테리크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뭡니까? 최소의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었죠. 그래서 이것은 벡터와 리스트에 모두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. 그 다음에 맥스 엘리먼트 똑같습니다. 그렇죠? 최대값을. 그 다음에 파인드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위치를 지정해 주게 되면 그 위치에서 그 위치까지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, 그 다음에 반복자 검색하에 있으면 뭐다? 반복자의 위치를 반환하고, 없으면 범위의 끝을 반환을 하죠. 그래서 그 범위의 끝인지 아닌지를 확인함을 통해서 내가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resolve, 이것도 뭡니까? 역순으로 배열해 준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sort, 그래서 오름차수 정렬해 준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든 아니면 리스트나 벡터 안에 있는 resolve와 sort를 이용하든 어떤 것이 효율적이 좋다 나쁘다 이건 없습니다. 그렇죠? 아무나 사용하면 되는데 그 개인 성향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예제, 지금 그 문서에도 나오는 이 예제가 가장 그 공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벡터에다가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와 그 다음에 리스트를 알고리즘에 적용했을 때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요 내용 볼게요. 자, 벡터에 적용하는 겁니다. 자,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include, 그 다음에 알고리즘 이 부분을 포함을 해줘야만 합니다. 그 다음에 벡터죠.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. 그 다음에 nsearch라는 변수를 하나 이렇게 선언했습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벡터, 그 다음에 이더레이터를 어차피 사용하게 되니까 이더레이터까지 선언해 줬습니다. 그 다음에 푸시백 해서 아무 값이나 이걸 랜덤하게 집어넣습니다. 집어넣고 그 다음에 벡터 비긴에서부터 엔드까지 해서 전부 다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. 자, 거기서 이제 최소값을 찾아야 되죠. 최소값을 찾고자 할 때 m 엘리먼트하고 벡터 그 다음 begin, 어디서부터 요 begin에서부터 어디까지? end까지, 즉 뭡니까? 벡터의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내용들을 다 검색해서 거기서 가장 최소의 값이 있는 위치를 반환하는 그 함수를 실행시켰습니다.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min 엘리먼트를 사용하고 벡터 begin과 벡터 end를 지정한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해놓고 하게 되면 이 그 값은 위치를 반환하죠. 위치에다가 POS의 그 위치 그 값에다가 아스테리크 붙여주면 뭐라 했습니까? 그 원소를 얘기한다고 했었죠. 그 반환에.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최소값을 찍어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최대값, 그렇죠? 그건 맥스 엘리먼트에서 비긴하고 엔드. 그래서 그 범위를 지정해 주게 되면은 이것도 동일하게 그 내용을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위치를 반환하죠. 그래서 아스테리크를 붙여서 그 값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소트를 한번 했습니다. 그렇죠? 오름차순으로 소트를 했죠. 어디서부터? 비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트를 한번 쭉 정리를 했죠. 그 다음에 한번 쭉 정렬된 데이터를 쭉 출력했고, 그 다음에 찾을 값을 입력하세요 해서 찾을 값을 이렇게 입력을 받았습니다. 받고 find, 어디서부터? 비긴에서부터 end까지, 그 다음에 뒤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이렇게 명시를 해줍니다. 그래서 지금은 nsearch 여기 조금 코드가 잘못됐네요. 해주고 여기다 뭡니까? nsearch 이렇게 해주면 되죠. 예, search 해주게 되면 그 변수의 값을 찾게 됩니다. 그래서 검색 값이 있으면은, 그렇죠? 만약에 찾아가지고 벡터의 엔드가 아니면은
뭡니까? 검색값이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 벡터 AND하고 같으면은 뭡니까? 검색값이 없는 거고요. 그래서 해놓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 resolve, 그죠? revolves 해가지고 begin하고 end까지 해주게 되면 또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출력하는 코드를 이와 같이 작성했습니다. 제가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실행을 하면은 이와 같이 나오죠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제가 6을 입력했습니다. 그래서 6이 빠진 그 위치 내용을 출력하고 있는데요. 자, 이렇습니다. 자, 35718에서 랜덤하게 넣었죠. 이렇게 랜덤하게 넣었고,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? 그쵸? 민에서 엘리먼트. 이걸 실행했죠. 그쵸? 하니까 그래서 1이 가장 작죠. 그 다음에 최대 정렬값, 맥스 엘리먼트 넣었죠. 그 다음에 소트를 통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1, 2, 3, 4, 6, 7, 8, 10 했죠. 찾을 값을 입력하세요 해서 6 넣습니다.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끝에 그 위치 값이 이터레이터가 오지 않았죠. 하기 때문에 뭡니까? 검색값이 있음 6이 현재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하게 되면 12와 같이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는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, 그렇죠? 알고리즘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find,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evolves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그 멤버 함수가 아니죠. 그렇죠?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 안 하죠. 그렇죠? 하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은 전역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사용합니다. 근데 여기에서 벡터에서 사용한 그 방법이 리스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다를 바 없겠죠. 그렇죠? 그래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리스트의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게 되면은 똑같이 여기서도 값을 쭉 입력을 했습니다. 그렇죠? 쭉 했어요.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리스트, 그다음에 포스트, 그다음에 엔서치에서 이렇게 쭉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. 자, 링크 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출력을 해줬고요. 그 다음에 최소값, 그 다음에 요걸 잘 보세요. 최소값 할 때 m 엘리먼트에서 링크 리스트의 begin과 end 이 부분은 벡터에서도 똑같이 있었죠. 예,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정해 줍니다. 그 다음에 max를 찾고자 할 때도 max 엘리먼트 해주고 begin과 end를 이와 지정해 주죠. 하면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골라내게 됩니다. 그래서 그 값을 출력해주고 소트하게 되면 오름차순이 되죠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쭉 출력해줬고 그 다음에 또 찾을 값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도 조금 이게 복사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. 제가 이거를 nsearch로 이렇게 고치게 놓겠습니다. 그래서 그 입력받은 nsearch의 값에 따라서 링크 리스트 안에 다 뒤져서 그 값이 있는 경우 뭡니까? 이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뭡니까? end의 위치하고 비교해서, 그렇죠? 같지 않으면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같으면은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. 그렇죠? 설명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렬하는 거 똑같습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revolves 해서 begin과 end를 지정해주고 벡터가 똑같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출력해주는 요 내용을 코드로 작성했습니다. 자, 요것도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. 이렇게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찾을 값을 하세요. 그래서 제가 12 값을 넣습니다. 여기서 정렬을 해서 그 결과를 보면은 이와 같이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나오듯이 이와 같은 값이 저장되어 있고 최소값을 찾으니까 1이죠. 최대값은 10이었고요. 정렬을 하니까 오름차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찾을값을 입력하세요 해서 12를 넣었었죠. 12는 지금 여기 정렬된 이 안에 있죠. 12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색값이 있음. 그 다음에 revolves를 이용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다시 한번 출력해 보니까 이와 같이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. 자, 요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. 그렇죠? 크게 어려운 부분도 없었고요. 그 다음에 앞에서 이미 반복된 내용들, 벡터에서 본 내용들을 그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. 자, 중요한 사항은 바로 여기입니다.
바로 11강까지의 내용, 지금 우리가 쭉 11강에서 STL까지 쭉 살펴봤는데, 여기까지가 사실 씨뿔뿔에 대한 전반적으로 그 언어에 대해서 설명되는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. 그래서 11강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린 씨뿔뿔에 대한 뭐 새로운 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법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, 그 다음에 이 문법을 가지고서 일단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저번 그 앞강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씨뿔뿔 문법을 다 공부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100% 활용해서 프로그램 작성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가, 효율적인가? 그건 아닙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다 넣었다고 해서 그것들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가? 그것도 아닙니다. 그렇죠? 중요한 것은 지금 11강까지의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,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고, 그 다음에 이것들이 프로젝트에 조금씩 적용이 될 겁니다.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걸 이용하면 좀 더 좋겠네 라고 했을 때, 이제 거기다가 씨뿔뿔 문법을 조금씩 이제 추가하는 것이죠.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고, 클래스 안에서 사용될 멤버 함수들을 작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변수를 집어넣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, 여기에서부터 씨뿔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 됩니다. 이제 그 뒷강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해보면서 또 제가 동영상 강좌를 더 만들 수도 있고, 또한 기존에 있던 그런 내용들을 쭉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씨뿔뿔까지 배운 요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제까지 배웠던 그 씨뿔뿔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자, 11강까지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. 그 다음에 좀 더 추가돼야 될 부분들은 또 기타 제가 문서들을 통해서 좀 짤막짤막한 클립 그 동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까지 11강 STL의 모든 11강까지 해서 씨뿔뿔에 관련된 전체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또 다음 강의 프로젝트에서 또 씨뿔뿔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그 방법을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